지금 현재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힘을 키워 결국에는 세계 패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진 동남아시아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세계 패권 국가가 되기로 결정한 후 한국산 무기로 빠르게 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얼마 전 호주가 1조 원을 투자해 한국산 K9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국민들에게 가슴에 뭉친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과 같은 기쁜 뉴스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략하면서 발발한 한국전쟁. 그 3년의 시간은 한국 영토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은 T-34 전차를 몰고 내려와 남한을 초토화시키는 동안 가난하고 형편없었던 한국은 제대로 힘 한번 쓰지 못한 채 철저하게 유린당했죠. 전쟁에서 사용할 소총 한 자루도 직접 만들지 못해 미군에게 소총을 원조받아야 했었는데요. 전쟁은 대한민국 영토를 폐허로 만들어버렸고 한국은 눈물을 머금고 방위산업에 투자해 이제는 잠수함뿐 아니라 전차, 자주포 등을 세계 곳곳에 수출하는 방산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영원이던 방산 분야 수출액은 2017년 기준 3조 4천억 원에 도달해 불과 70년 만에 세계 6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는 국가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단연 으뜸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스웨덴에 위치한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도입한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2014년, 2018년 한국이 수출한 전체 무기의 17%가 인도네시아로 향했죠. 사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만 여기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인도네시아를 만만히 볼 수 없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패권 국가니까요. 인구수 2억 7천만 명, 세계 4위에 2019년 전세계 국방력 순위에서 15위를 차지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따라 새롭게 결정되는 세계 질서에서 대국으로 성장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국방력 순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지각 변동이 생겼을 때 빠르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즉 패권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외부 위협이 그다지 큰 상황은 아니지만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인 만큼 해군과 공군 전력의 현대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산 잠수함이 자리 잡고 있죠. 실제로 인도네시아 현 대통령인 조코위는 2014년 대선 캠페인에서 글로벌 해양 강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당선됐습니다. 18,000여 개에 달하는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해양국가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이어가겠다며 유도요노 대통령에 이어 지속적으로 군비 지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2조 원에 불과했던 국방비가 현재는 9조 원을 넘어섰죠. 그런데 해양강국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무기에 굉장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1990년대 독일에서 수입한 209 잠수함을 시작으로 한국은 209급 9척, 214급 9척을 도입했는데 이를 통해 잠수함 핵심 부품 및 자체 설계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잠수함은 워낙에 많은 부품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므로 핵무기 개발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불과 20년 만에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한국을 눈여겨보던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러다 2011년 해군 현대화를 내세운 인도네시아는 2020년까지 최대 12척의 잠수함을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그 파트너로 대우조선해양을 선택했습니다. 3척의 잠수함을 발주했죠. 한국 첫 잠수함인 장보고급을 개량해 제작한 1400톤급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 5대 잠수함 수출 국가가 되었습니다. 선박 건조 기술 중 최고 난이도라는 잠수함 분야에서 세계 5위가 된 것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도입한 잠수함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지 주변국 견제를 위해 작년 11월 3척을 더 발주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것은 잠수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군 현대화 작업을 통해 상당수의 한국 무기들을 도입해왔는데요. 지난 2011년에는 T-50 고등훈련기 12대와 이를 개량해 공격훈련이 가능한 TA-50 4대 등 총 4,396억 원어치를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13년간 2조 원을 투입해 개발한 골든이글인데 사상 첫 수출 실적이었죠. 이로써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세계 6번째 초음속 항공기를 수출한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골든이글은 F-16을 베이스로 설계한 초음속 항공기인데 탑재 시스템과 무장에 따라서 훈련기부터 경공격기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한참 시끄러운 먹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의 동업자이기도 합니다. 당초 인도네시아에서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지속적인 지불 일정을 연기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 지금 현재 손을 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최악의 악수가 됩니다. 이미 지불한 2,200억 원이 그대로 사장되어 버릴 뿐 아니라 국가 신인도 하락이라는 손실도 감수해야 하죠. 조만간 어떤 결론이라도 내려질 텐데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 수출하기까지는 무려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처음으로 방위산업이라는 씨앗이 뿌려진 건 지난 1960년대입니다. 북한은 김신조 등의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까지 접근하는 등 도발을 감행했고 1971년에는 미국 정부가 갑작스러운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했는데 더 이상 미국에게 기댈 수 없다는 생각에 자체적인 방위산업을 육성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죠. 미국은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도울 의향은 있지만 자국 방위의 우선순위는 자국 스스로 부담한다는 이 말에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기댈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결국 박정희는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세우고는 병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번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6개월 만에 소총, 기관총, 수류탄, 박격포 등을 성공해냈고 3년 후 율곡 사업을 시작으로 이후 몇 차례의 연속 사업을 통해 무기 개발의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국 방어를 위해 무기를 개발했지 수출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북한 위협에 대비해야지 수출할 여력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수출을 시작합니다. 90년대 말까지 주요 수출품은 가장 단순한 무기였죠. 동남아시아가 주요 수입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30여 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꽤나 괜찮은 방산무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고가 수출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국방기술 품질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에서 재래식 무기 수출국 25위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대비 2017년 증가율은 무려 65%. 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방비 지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2008년 26조 원에서 2017년 40조 원까지 증가했고 3년 만에 10조 원 증가해 2020년 국방비는 50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세계 9위 수준의 국방비 지출이죠. 무기 수출 금액 역시 이 기간 굉장한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2006년 총 수출액 2천억에서 2016년 한국의 무기 수출량은 2조 7천억 원으로 1300% 증가했고 2017년에는 3조 4천억 원을 찍었습니다.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가 공개한 2019년 전세계 무기 이전 경향들이란 제목에서 한국은 2010년, 2014년 대비 2015년, 2019년의 무기 수출량이 무려 143%나 증가해 성장률 상위 10개 국가 중 당당히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계 무기 수출의 2.1%를 점유하고 있죠. 특별한 점은 90년대 말 동남아시아가 주요 고객이었지만 이제는 유럽이 24%, 중동이 17%로 증가해 고객이 다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떤 무기들이 수출되었을까요? 대표적인 무기는 단연 K9 자주포입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 중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무기죠.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성테크인이 합작해 성공한 사거리 40km의 자주포인데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군의 선제 공격 이후 13분 만에 대응 사격해 초토화시킨 자주포로 유명합니다.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K9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에 수출된 자주포 2개 중 1개는 K9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인 방산 강국 독일, 중국, 프랑스를 가볍게 눌러버린 성과죠. 말 그대로 순수한 국산 자주포 K9은 어마어마한 수출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현재 K9을 운용하는 국가는 총 7개국이며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국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K9을 수입한 나라는 터키인데 지난 2001년 총 300대를 구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규모가 1조 3천억 원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입니다. 하지만 초도 물량 8대만 직접 생산해 수출하고 나머지는 터키가 면허 생산을 하기로 했죠. 이에 형상을 조금 변경시켜 푸르트나라고 명명해 수출을 시도하면서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폴란드가 등장합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해 합병하면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는 긴급히 한국에 연락해 K9 120대를 구매했죠.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기 때문에 크림반도 침공 직후 대당 30억 원으로 약 3천억 원어치 구매했습니다. 보통 K9 한 대당 42억 원인데 30억 원에 수출한 이유는 이미 포탑을 보유하고 있어 차체만 구입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수입한 K9은 전부 우크라이나 국경 쪽으로 배치시켰죠. 그렇게 3년이 지난 2017년 핀란드가 K9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핀란드 국방부는 신속 대응군을 지원하고자 화력을 보강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주인공으로 K9을 선택했습니다. 총 49대를 도입해 178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하면서 2024년에 최종 마무리되는데 핀란드 신병들은 벌써 K9 조작 훈련을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인도입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래식 무기 수입국이기도 하면서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진 군사강국입니다.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인데 얼마 전 중국과 실제 총격전이 벌어져 초긴장 상태에 빠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2017년 인도는 한국에게 K9 100대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7,100억 원입니다. 이는 인도가 민간 기업과 체결한 최대 규모의 거래로 100대 중 초도 물량 10대는 한국에서 나머지는 자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공장 준공식에는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모디 총리가 직접 참관해 K9을 탑승한 후 굉장히 만족했다고 하죠. 2017년은 K9에게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르웨이까지 가서 했으니까요. 노르웨이는 2017년 12월 한국에게 22문의 K9과 5대의 K10 탄약 운반차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총 2132억 원에 달하는 계약입니다. 노르웨이건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배송이 계속해서 연기되다가 올 5월부터 독일 브레멘을 거쳐 노르웨이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가 가세했죠. 에스토니아는 추가 주문을 할 정도로 K9에 대한 애착이 컸는데 지난 2018년 12대를 구매하면서 604억 원을 투자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6대를 추가로 구매했죠. 에스토니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요구에 따라 국방비 지출을 2% 이상으로 증가시켰고 현재 추진 중인 군 현대화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 K9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호주가 등장합니다. 호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육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 사업의 핵심은 자주포를 획득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에 K9 자주포를 선택해 30문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여 년간의 고심 끝에 K9을 단독 후보로 선정한 것입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데 육군이 추진 중인 장갑차 도입 사업입니다. 현재 독일의 링스와 한국의 레드백이 최종 결승전에 올라 시험평가가 곧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 성공한다면 미국 국방부가 추진 중인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의 수주가 유력해지는데 그 규모만 50조 원이라고 하니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해내야 합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의 맹주 인도네시아가 전략적으로 도입한 한국산 무기와 더불어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 그리고 K9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K9의 경우 전 세계에 1800문가량을 수출해 2조 원이 훌쩍 뛰어넘는 수주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동남아시아 고객을 넘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가세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그동안 북유럽 국가들은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 등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했지만 이제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하고 있고 호주 역시 새로운 파트너로 등장했습니다. 가히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한국 무기가 아닐까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랑받는 무기들이 등장해 한국 방산업계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